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후에 이야기하시는 분과 중복될 수도 있어서 근데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추가로 말씀해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익산시가 만경강 수변도시를 조성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필요성, 정책 목표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현재 청년 인구 유입, 그 다음에 은퇴자 인구 유입, 그래서 여기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분들 유입시켜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에 7,000세대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국토부에서 지금 2차 핵심도시 관련된 용역을 좀 실시를 하고 있는 10월달 정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게 대비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부지로서의 활용하겠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료, 문화, 산업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복합 시설을 좀 두어가지고 정주환경이 있는 복합 단지로서의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익산시의 계획입니다. 과연 그러면 아파트를 대단지를 공급했을 때 인구가 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 인구 변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익산시 관내 아파트 공급 물량은 신축을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883세대입니다. 2025년까지. 재건축 4단지 2,228세대, 주택조합 5단지, 5개 단지 3,087세대, 착공제 이후 시공을 안 하고 있는 단지 6개 단지 5,266세대, 그리고 공사하다 중단한 세대까지 합치면 2만 세대가 넘습니다. 앞으로 예측되는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아파트 공급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죠. 왜냐하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7,000세대를 또 만든다고 하니까 과연 기존에 40세대 이상을 공급을 했는데 인구가 늘었나라는 선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 972세대를 공급했는데 인구는 전년 대비 3,661명 줄었습니다. 1.3%가 감소를 했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4,146세대를 공급을 했는데 인구는 전년 대비 2,035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2025년 익산시가 인구가 늘었다고 가끔 자랑하고 홍보도 하는데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2025년도 5,020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구는 전년 대비 453명 감소했습니다. 즉 3월, 4월, 7월에 간헐적으로 일시적 증가 효과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서 8월까지 더해봤더니 453명이 줄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40세대를 넘게 공급했는데 인구는 줄었어요. 그러면 7,000세대가 공급되면 늘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세대수는 전년 말 대비 2025년도에 1,281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0.98%. 근데 인구는 453명, 0.17% 줄었습니다. 세대수는 증가했는데 인구는 줄었어요. 그리고 왜 감소를 했느냐? 시군 구간, 그러니까 전주시, 김제시 시군 구간이잖아요. 완주군. 978명이 줄었습니다. 순이동해서 늘었어요. 시군 구간. 주변 도시에서는 왔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시도가 타 시도로 빠져나간 사람이 628명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감소로 752명이 줄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를 지어놓다 보니까 주변 시군에서는 오는데 타도시로 빠져나간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타 시도로. 왜 빠져나갔을까요? 결론은 일자리예요. 즉 청년 인구 탈출이 인구 증가를 할 수 없게끔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구 증가, 아무리 아파트를 공급해도 인구 증가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청년 인구 탈출 비율을 보면 전국에서 3시 중에 1위입니다. 전라북도가 만약에 2022년도에 마이너스 2.1, 즉 2.1이라는 건 뭐냐면 청년 인구가 순이동을 통해서 탈출을 한 숫자, 그리고 청년 인구 수 곱하기 탈출한 인구 수 해서 그 청년 인구로 나눠보면 곱하기 100을 하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나와요. 즉 실제 그 전국 통계가 마이너스 2.1인데 익산이 2022년도에 마이너스 3.3입니다. 청년들이 2,000명 넘게 탈출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는 1,700명 이상, 1,800명 탈출했어요. 2023년, 4년 작년 보니까 1,359명 탈출했습니다. 탈출률이 가장 높아요. 군산보다도, 군산이 작년에 마이너스 1.6인데 익산은 마이너스 2.3이에요. 군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주보다도 높아요. 익산은 청년 탈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시군에서 유입된 것보다 시도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구 증가에 효과를 못 주고 있어요. 즉, 그 세대수 같은 경우도 실제 2020년 말 대비 현재까지 2246세 증가했는데 실초 아파트 공급량에 비해 세대수가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세대가 원래 발생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세대수 늘어나는 건 2246세대밖에 안 늘어났어요. 왜 공급량 대비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미분양률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 이사를 가는데 안 팔리니까 빈집으로 남겨놓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 가는데 안 팔리니까 빈집으로 놓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영향도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세대수가 일부 늘어난 부분 중에서도 거주자가 입주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취득세 영향도 커요. 왜냐하면 3개 아파트를 소유하면 취득세가 8%예요. 어마무시 셉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새로운 아파트로 가야 하는데 실제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2채 갖고 있는 사람 3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세대 분할을 해야 합니다. 자식한테 분양권을 증여를 해야겠죠. 이 세대들이 많아요. 그 세대수 증가 요인에서도. 그래서 인구 증가는 안 되면 세대수 분할만 일부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공급량 대비 현저하게 낮게. 그래서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지방 소매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컨드 홈 제도가 확대돼서 실시를 하고 이 제도는 2024년도 1월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부도 8월 달에 보니까 더 확장하겠다. 인구 감소 지역 플러스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하겠다라고 합니다. 93개 지역, 84개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9개 지역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익산은 9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산도 대상이 돼요. 근데 실제 1년 반 동안 세컨드홈을 해보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 집 갖고 있는 분들이 지방에 좀 제발 사면 세금도 감면해주고 1주택자로 해주겠다. 이게 세컨드홈 제도잖아요. 종부세든 재산세든 다. 근데 해보니까 실제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5곳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홈 정책이 정부가 좋은 취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의 거래량을 증가나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세컨드홈 같은 경우가 괜히 또 인구 소멸 지역 막 이렇게 해보는 이미지도 않고 그러니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아파트 사놔도 오르지도 않는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이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지만 특별히 거래량이나 인구 증가 효과에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즉 익산시나 주변 시군에서 대단히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있죠. 전주 혁신 에코, 완주 삼봉, 익산 또 공원 특례 사업 각종 주변의 난개발 이런 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라북도 인구가 청년 인구만 해도 8,000명씩 1년에 빠져나가잖아요.
전라북도 인구를 계속 주는데 아파트만 계속 지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익산 인구가 전주로 갔다가, 어느 날 전주 인구가 삼봉으로 왔다가, 어느 날은 전주 인구가 익산으로 갔다가 돌려막기 하고 있더라 이거요. 막대한 그 자본을 투자해서 아파트 지으면서 주변 14개 시군은 아니겠지만 주변 도시끼리 인구를 주고받고 돌려막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옳으냐? 저는 도지사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국토부 통계누리를 보니까요. 전라북도 도청에서 발표한 미분양 주택 현황도 익산에 제가 컴퓨터 열어보니까 997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신뢰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누가 하냐면 건설사가 해요. 우리 아파트 A라고 하는 아파트를 신축을 했는데 우리 미분양 세대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게 정확히 걸릴까요? 왜냐하면 분양률이 올라가야 어쨌든 나름도 호기심도 생기고 또 아파트 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북 지역 같은 기간 미분양 주택수가 2,842세대입니다. 2,842세대의 35%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익산입니다. 익산. 익산이 35%의 미분양률을 갖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자진신고한 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익산시가 그 대단히 아파트를 공급하면서도 해도 인구는 늘지 않고 세대수 증가하지 않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여기다가 덧붙여가 7,000세대를 또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보듯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익산시 구축 아파트 매매 가격 및 거래 현황을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대단히 아파트 공급이 기존 주택 소유자한테 재산상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건 꼭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나 아파트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얼마나 재산적 손실이 크겠어요. 심적으로 크고.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즉 매매 가격을 보니까 옛날에 상승 이전으로 돌아가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양 시기에서 어느 정도 2021년 2년도에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 이전 시기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가치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봤어요. 힘들게. 어양도 A 아파트는 2021년 12월 대비 1억 2,500 떨어졌습니다. 부성동 B 아파트는 7,500 떨어졌어요. 어양동 C 아파트는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영동 D 아파트도 한번 봤어요. 6,800만 원 하락했어요. 이 돈이 누구 걸까요? 다 그분들 거예요. 우리 시민들 돈입니다. 시민들 돈. 어느 순간에 시민들이 이렇게 가격에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하락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거래량이 없는데 가격 변동이 별로 없죠. 그래서 거래량도 한 달에 한 건 정도 구축 아파트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 아파트가 거래 둔화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갈아타고 신축으로 간 분들도 빈집으로 남겨놓든지 아니면 가격을 하락시켜서 내놓든지 아니면 돈을 몇 천만 원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내놓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지별 매입 현황도 한번 봤어요. 익산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누가 이 아파트를 샀을까? 그때 익산시 관내 거주자 중 거주자가 69.2% 샀어요.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를 사신 분들을 보니까요. 70%가 익산 내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내 거주자가 12.8%, 도외 거주자가 17.97%, 즉 80% 이상이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하고 도내는 시군에 샀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어쨌든 많이 지어놓으면 은퇴자도 오고 외부에서 막 청년 인구 나와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부에서 이동해봤자 인구가 늡니까? 안 늘죠. 그러니까 늘어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군산시가 외부
거주자가 매입한 비율이 22.47%예요. 근데 익산은 17.97%예요. 그러니까 외부 인구들이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부분이 군산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 대량 공급을 하고 있는 문제점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실제 수요가 더 빠지고 미분양은 저는 누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도심 상가 공실률도 문제인데 앞으로 7,000세대가 분양이 되면 공급이 되면 부성동, 어양동, 영등동, 모현동 전부 다 공동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왜?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니까 70% 이상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인구가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 지점에서 저쪽 지점. 모현동에서 동산동으로 마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지금 마동이나 동산동 많이 짓다 보니까 모현동 빠져나가고 영등동 빠져나가고 근데 여기에다가 또 7,000세대 들어오면 또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 어디서 빠져나가겠어요? 아파트 택지 개발한 이후에 20, 30년 된 데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중앙동도 공동화라고 난리인데 나머지 택지 개발지구 다 공동화에 빠질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재산에 대한 손실이나 지역의 침체 부분,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누가 이걸 구제를 해줄 거냐. 이걸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익산시가 자꾸 새만금 배후도시를 얘기하는데 이미 새만금에는 스마트 수변도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만 명 정도 사실 거예요. 그리고 군산, 익산, 군산, 부안, 김제도 여기에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데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빠져있다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자꾸 택지 개발 문제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크다 보니까 공공기관을 끼워 넣었어요. 원래 1차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발표에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원래 계획도 없는 게 왜 들어왔을까? 하도 시민들이 왜 재산가치 떨어지고 미분양돼 죽었는데 왜 또 지냐 하니까 이걸 끼워 넣었어요. 다분히 부정적 무말용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은 국토부에서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발표하는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나 그 다음에 이전 일정이 나오려면 멀었어요. 멀었는데 이게 지금 서둘러가지고 막 거기다가 도시를 지정하고 잃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리스크는 누가 감당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익산시장께서 왜 공공기관 이전이냐 그러니까 전라도지사가 기존에 2차 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공약했대요. 근데 도지사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 도내 심의원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들이 2차 이전할 때 경쟁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완주나 전주에도 하려고 하고 다른 왜 남원도 좀 하고 싶고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정원을 익산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부 전 시군에서 다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사 나오겠다는 건 암시예요. 암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정쟁화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김관영 지사도 나올 것이고 안우영 씨도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고 여기 시장도 나오면 한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게요. 익산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이면 선거입니다. 6월 달에. 제가 볼 때 그 여당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까? 이걸 꽃놀이패 쓰겠죠? 네, 시간 정리를 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라면 제가 항상 이게 문제가 하다 보면 길어져가지고 지금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4천억이 들어간대요. 근데 4천억이라는 게 120만 평 할 때도 4천억, 140만 평 할 때도 4천억. 근데 저는 앞으로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기 전에 전략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시 계획 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돼요. 그러면 왕경강은 익산시 아시겠지만 시간당 100mm 폭우가 내렸습니다. 인화동, 중앙동 전부 다 징수됐어요. 여기 저지대입니다. 복토비용.
홍수 물관리 비용, 배수펌프장 엄청나게 만들어야 할 거예요. 안경은 뚝방도 올려야 되고 복토하는 돈도 엄청나게 줘요. 그리고 여기는 익산시 하수처리구역 왼쪽이에요. 하수처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끌고 들어야 합니다.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단순히 4천억이 아니에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앞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민간이 투자한대요. 근데 용역은 누가 할까요? 시가 해야 하잖아요. 그 용역비. 그 다음에 도로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관로 묻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어마무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뭐 이렇게 재무 모델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행정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많은 거고, 현재 4천억 수준이 아니라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만금 관련된 배우도시, 망경강 수변도시 만들어 놓고 홍수 피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좀 이따 혹시 또 하나만 더 말해요. 기존에는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익 모델도 10%를 민간 사업자들한테 사업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모델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만큼 늘어날지도 모르고 그 관리 비용이 대반 따졌을 때 어떻게 정리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하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왜 민간 사업자한테 10% 이득을 줍니까? 공영개발을 하지. 제 마지막 물음입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